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지수는 오늘 나름대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 없이 코스닥은 플러스 1.7%, 코스피는 플러스 0.1% 맞췄네요. 지금 코스피가 2455, 조만간 2500원 돌파하지 싶은데요.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증시 흐름 한번 봅시다. 크게 흔들리는 건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나스닥하고. 아침에 지수 체크하는 건 꼭 잊지 마십시오. 자, 내일 공부할 승부주들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하셨습니까? 오늘 도출한 종목들은 이렇게 도출을 시켜보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일 공부하실 분들은 해보시도록 하죠. 전일랑 갔던 미션 종목들 중에서 승부주 중에서 오늘 관심이 있게 좀 흔들린 종목들은 꿈비 같은 종목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고, 오늘 꿈비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24.5%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시가가 플러스 1%니까 꿈비가 좋았고, 솔트룩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가 8% 출발해 가지고 19%까지 갔으니까 10% 뛰기는 되는 8에서 9% 그 정도 되는 구조였네요. 셀바스 AI도 잘 따라갔죠. 나름대로는 시가 3.9%에서 9%까지 갔으니까 나머지 큰 흐름 안 잡아줬지만 밥값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IS 동스는 못 갔는데 코스모화학을 같이 묶어서 본 것은 잘했던 것 같아요. 10%까지 갔네요. 시가 1%. 이것도 좋았고, 그리고 대신 밸런스 스펙 쪽은 오늘 상당히 다들 좋았네요. 10% 스펙도 오늘 좋았고 13%까지 갔군요. 그리고 12호 스펙도 9%까지 가고, 시가는 보통 1%대 출발했는데 NH 스펙도 오늘 잘 갔네요. 22호도. 스펙주 세 종목은 오늘 어느 걸 해도 다 밥값은 나오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DB가 오늘 모습이 좋았고, 블루쿤미 오늘 또 나름대로 모습이 좋았네요. 13%까지 1% 출발. 셀피 글로벌은 3%에서 한 7%, 8% 정도까지. 몇몇 종목 빼고는 다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좀 그런 구조의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종목들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종목들을 보기 전에 오늘 시장 볼까요? 지금 현재 이노진 이전 상장한 종목이었는데 기준가가 3,000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얘한테는 큰 덕이었죠. 100% 프리미엄이 붙어도 6,000부터 출발되었으니까 바로 상한가로 진행을 했는데, 아침에 우리들도 소대 프로젝트하고 사무팀들하고는 이노지나 거의 다 보유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가에서는 받지를 못했죠. 물량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성매매로 진행을 했는데 내일 어찌 될는가 보죠. HLB가 상한가를 갖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랜만에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네요. 시간 내에서는 금강, 철강,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철강주들 상승은 특히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죠.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재건 복구하는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 관주들은 대거 다들 가격이 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철강주들은 그 앞에부터 이미 계속 준동을 해왔죠.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KG스틸, 그리고 문배철강, 신스틸, 부국철강, 경남스틸, 한일철강, NY스틸, 삼인철강, 대동스틸, 참 많죠. 한국철강 많으니까 내일 일단은 건강철강하고 하이스틸이 일단 상한가로 둘이서 시장을 쌍두마차로 끌고 가겠죠. 철강주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본인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같이 엮어서
하는 것도 좋겠죠. 3등이 문배철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9% 정도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1, 2, 3 올려놓고 뭐 제일 낮은 종목 시가 낮은 종목 한 종목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같이 짝짓기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좀 이슈가 있다는 종목, 이벤트 종목은 내일 DTNCR로 오늘 11%에 맞췄는데 내일 무정이죠. 무정 결정이 났는데 지금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가 되어 있는데 내일 뭐 어떤 모습을 보일까? 뭐 상승을 할까? 뭐 내일 그대로 꼬꾸라질까? 그걸 내일 한번 시장 흐름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죠. 근데 이미 오늘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뭐 이미 선도주자가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낱말은 뭐 새가 듣고 기가 듣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펙 관련주 대신 밸런스, 그리고 CBO, 10호, NH 스펙, 그리고 하나금융 19호 스펙, 이런 것 정도는 한쪽에 올려놓고,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하루 종일 뭐 몇몇 종목이 움직였지만은 실제로 스펙주들이 만큼 테마성을 잃은 것은 없죠. 하나금융 19호 스펙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스펙주는 일단 4종목 정도 눈에 뜨이니까, 또 실제로 어제 나갔던 승부주이기도 하고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챙겨 먹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보시고 내일도 한번 같이 거래를 하시도록 해보세요. 자,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오픈엣지테크와 TFE는 두 개를 묶어서 한번 봅시다. 물론 TFE는 오픈엣지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오픈엣지는 반도체에 대한 재료로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큰 틀로 보면 챗봇에 얽혀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TFE도 일단은 관련주로는 봐야 되겠죠. 관련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같이 서로가 연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두 개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TFE는 시간이 2.9%입니다. 올라 있으니까 큰 부담이 없고, 오늘은 도리어 내려왔죠. 오늘은 내려왔고, 오픈엣지도 오늘 크게 가주지도 못했는데 시간에서는 5%를 올려 놓았어요. 그럼 24,000이면 지금 딱 이 자리 아닙니까? 24,000은 이 정도 돼서 이제 출발한다는 소리인데, 내일이 화요일 아닙니까? 일축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네요. 24,000에서 이제 과연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시세를 쓸까? 일단은 뭐 전고점이 한 25,000 정도 되니까 조금 맨맨하게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에서 과연 얼마만큼 힘을 받을지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TFE는 좀 가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가려져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아마 같은 관련으로 엮여서 관심을 받아줄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살아날지 이런 것도 한번 봐주는 것도 좋겠죠. 단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동조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TFE는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얼마 전에 상장한 종목이다. 2022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성우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많이 준동을 많이 했죠. 많이 준동하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난리를 피웠지만 실질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애플페이 관련주들 같이 관심 있게 3월 달에 먼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큰 관심을 이제 받기는 좀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신생 새롭게 엮인 이 종목은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죠. 뒤늦게 오후장에 뉴스가 나면서 급등을 했는데 29.8%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다는 소리죠. 그죠? 종가상 14%대로 맞췄는데 시간에서 6% 올라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애매하거든요.
6%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은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내일 뭐 약간 한번 세워주고 종가상은 이렇게 뭐 꼬리를 달고 이렇게 도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날 한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매매에 임하면 매매를 서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가는 당연히 좀 높겠죠. 그래서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살아나 있으면 보유, 음봉을 쭉 빼주면 보유를 할 필요는 없겠죠. 제2호는 어제 나갔던 제2호 신규 상장 중에 제2호와 꿈비를 보자 했는데, 꿈비는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꿈비는 상당히 좋았는데 제2호는 그 반면에 크게 뭐 모습을 나타내 준 건 없어요. 시가 2.9% 출발해서 잠시 올라가다가 꿈비가 난리를 치니까 하면서 떨어져 버렸죠. 시가 5%까지 갔으니까 5.9% 3% 뛰기 정도밖에 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꿈비는 어제 한바탕 했으니까 내일 우리는 제2호로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시간에 0.2% 시가는 낮을 겁니다. 오늘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천천히 시가 난다고 해서 푹푹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천천히 눈치를 보면서 조금 불타기로 해나간다. 단 음봉이 비친다 그러면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다. 자, 대신 밸런스 스펙 10호와 12호가 난리를 쳤고 NH 스펙도 난리를 쳤고 뭐 오늘 하신 분들은 다들 수익이 있었다. 자, 그러면 스펙주를 한 개 더 보자. 삼성 스펙 6호를 한번 보자. 왜? 삼성 스펙 8호가 조만간에 이제 나타날 텐데 그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삼성 스펙 쪽에다 하나는 보되 일단 시장은 6호를 시간에 3%를 올려놓음으로써 선두주자로 일단 잡아줬습니다. 워낙 삼성 스펙 4호 같은 애들이 워낙 예전에 너무 큰 기억을 남겼던지라 삼성 스펙 쪽에는 매기가 몰리면 삼성 머트리얼즈 뭡니까 그런 종목이라든지 하여튼 삼성 관련주들이 자꾸 엮이죠. 그래서 삼성 스펙 8호가 아마 그때 머스터 스펙이었죠. 머스터 스펙도 상당히 그랬죠. 그래서 뭐 삼성 스펙 8호가 606억 원 청구금이 모였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 정도 마시고 삼성 스펙도 만일에 내일 약간 준동을 하면 삼성 스펙도 지금 대신인가 뭐 NH 스펙 이런 쪽에 같이 붙여놓고 당분간 한번 쳐다봅니다. 단 하실 때는 6호와 4호는 같이 좀 붙여놓고 하십시오. 일단 삼성 스펙에서는 4호가 가장 예전에 가장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호든 5호든 하여튼 삼성을 내가 거래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뭐 삼성 스펙 6호, 5호, 4호는 붙여놓고 하는 것도 좋겠죠. 이녹스 첨단 소재 봅시다. 약간 급등주 스타일에서는 떨어지는 약간 스타일입니다만 계속 단기 종목만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기간 수급주가 들어온 것도 수시로 챙겨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해서 머리를 딱 세워준 이런 애들은 봐줘야 된다. 시간에 1.5% 올라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은 오늘 잘 들어왔다. 가볍게 분할로 대응을 해서 살아난다면, 내가 수익을 안고 있다면, 진입을 해서 내가 수익을 안고 있다면 이런 거는 보유를 한다. 끌고 간다. 오늘 10% 그래도 10% 정도 올랐네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일신방진 똑같은 계열로 보겠습니다. 일신방진 단가가 높죠. 자, 요런 유사한 형태의 종목들은 요 근래에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이 나타날 때마다 무조건 뭐 올랐다고 해서 자꾸 외면을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물론 부담스럽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 잡았고 이 정도 뭐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비싸게 주더라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나는 더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단가가 지금 13만 9천원이니까 거의 14만짜리 아닙니까? 시간에 1% 올랐고 기간은 6천주란 물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방기 또 한번 봐줄 만한 종목이니까 봐주시죠. 일단 완전한 신고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완전한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호가가 눈에 익은 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우 하이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 정도 올랐습니다. 앞에 일신방직과 흐름이 유사한 흐름이죠. 약간의 캔들의 모양 형태는 틀리지만, 근데 요 밑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오늘 160만 주 가까이 물량을 집어넣었어요. 어제 99만 주, 100만 주 가까이, 그 다음날 59만, 60만 주 가까이, 3일 동안에 거의 뭐 걔네들이 저거들이 사가지고 끌어올린 게 뭐 과언이 아니죠. 예, 과언이죠.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죠? 이것도 같이 관심 있게 봅시다. 기관들이 이렇게 죽으라고 집어넣는 까지는 다 까닭이 있겠죠. 마침 뭐 성우 하이텍이나 같은 이름의 성우전자도 있군요.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은 웅진하고 오픈베이스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을 할 수는 없죠. 눌림을 주는 종목을 요건은 또 한번 봐줍니다. 웅진은 오늘 자리에서 반등이 일어날 자리인데 큰 힘은 쓰지는 못했어요. 큰 힘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과언이 아니죠. 시간에 0.1%, 그래서 한 타임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크게 안 가더라도 양봉을 조금만 보유를 해준다면 시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양봉만 조금 보유를 해준다면 이런 것을 한번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한다. 오픈 베이스도 마찬가지. 오늘 좀 반등을 해줘. 한 3% 정도는 올랐습니다. 오픈 베이스는 3%는 올랐지만은 시간에서는 뭐 거의 보합 수준. 뭐 이 정도에서 다시 양봉을 한 개 더 들어주면 이제 엉덩이를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틀어줘도 완전 엉덩이 트는 거죠.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자, SM 관주는 SMCC 내일 한번 봐줘야 될 텐데, 어차피 지금 SM 쪽은 뭐 모습은 좋지가 않죠. 오늘 6% 정도 빠지고, SMCC도 마이너스 5%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제 SMCC는 일단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지났으니까 해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실 때 일단 SM이 일단 본체니까 SM을 같이 붙여놓고, 혹시나 SM이 영 나쁜 모습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SMCNC도 가지는 못하겠죠. 본방이 움직이질 않으면. 적어도 본방이 뭐 많이 가지는 않더라도 떨어지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갑자기 SM이 떨어진다 하면 SMC는 손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과연 이런 효과가 내일 시장에 받을 수 있을까 봐주시고, 다음 하인스키트 보겠습니다. 하인스키트와 이메드맥스는 기술주로 볼 텐데요. 하인스키트 오늘 흐름 자체가 모습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들도 중간에 약간 시비를 좀 걸어보고 23,000원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 기준점을 타겟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한 3% 정도밖에 못 가주더라고요. 3% 정도밖에. 아침에는 이제 손을 대기는 좀 그랬고, 뭐 상승 완화가로 출발해야 됐기에 그래서 한 4% 정도 주더군요. 그 뒤로는 영 힘을 못 쓰더라고요. 시간이 이만큼 흘러가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스타일은 힘이 없지요. 나중에 이제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라 오늘 사인이 이제 그렇게 흘러간 사인이라 반등을 주기에는 제 생각,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제의 복수극 그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어제 아마 오늘 이렇게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될까? 금액대 종목도 뭐 1억씩 뭐 1억 이상 하는 사람들이 손대기 딱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호가가.
그래서 어느 종목은 1000만짜리 갖고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어느 종목은 뭐 1억 이상 해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 있고, 어느 종목은 5천만원 갖고 하기 좀 빡빡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 그 국가창의 금액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정도 되니까, 만약은 뭐 부티크 애들이나 한두 군데 달라붙으면 힘을 좀 받을 스타일인데, 오늘 내용이 조금 안 좋았다. 그래서 큰 뭐 이슈가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기술적으로 움직이면 좀 따라서 해보고, 별로 안 움직이면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위메이드 맥스도 뭐 다 죽은 건 아니죠. 아직 위메이드 쪽 애들이 오늘 위메이드는 오히려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위메이드는 7% 가까이 지금 올랐죠. 위메이드는 기관들이 좀 물량을 또 조금 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위메이드 맥스를 봐야 되겠죠. 부합입니다. 부합이고, 오늘 기관들이 왜 45,000전에 또 물건 좀 사고 그랬군요. 그래서 치고 나가주면 이건 따라 붙어줘야 될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위메이드도 그래도 뭐 올라갈 정도니까 뭐 맥스라고 해서 가지 말라라는 법은 없겠죠. 그쵸? 오늘 9%까지 갔군요. 종가산 7%로 맞췄고 5장에 준동을 했습니다. 어제는 별거 없었죠. 그래서 내일 나름대로 미션 종목을 정리한 것은 이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일이 많아서 자주 좀 일찍 올리지를 못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주식을 하다 보면 뭐 별별 꼬라지를 다 겪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죠. 간결하게 매매하는 것이 좋고,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전장에 매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종목이 포착이 되고 결정이 됐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강건하게 달라붙어라. 이 세 가지만 매일 주문을 외듯이 스스로한테 주문을 외면 이 급등주 시장에서도 충분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법, 수많은 여러가지 공부, 그런 거는 또 좋지요. 알고 있으면 좋지요.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알아도 결코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너무 몰라도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용의 도를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그것이 본인 매매의 기본 베이스로 깔리면 절대로 깡통을 차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발씩 차분하게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의 문제였습니다.